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삼성의 3나노가 다시 뛴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사실 3나노는 파운드리 역사에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공정입니다. 이 삼성의 경우는 3나노부터 기존의 그 핀팩 공정 대신에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을 활용합니다. 게이트와 회로의 접촉 면적을 늘리기 위한 해법으로 게이트 올어라운드가 나온 것이죠. 이 게이트는 3개의 면을 쓰는 핀펫의 각형 구조에서 모든 면이 게이트가 될 수 있도록 원형 구조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. TSMC 같은 경우는 3나노까지는 그대로 핀팩 공정을 씁니다. 2나노부터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것이죠. 이것은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만큼 3나노에서 삼성과 TSMC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관측이 가능했는데요. 다른 방법론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흥미를 끄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는 아시다시피 애플의 M 시리즈 CPU와 AP 수요를 등에 업은 TSMC의 압승이었습니다. 하지만 냉정히 보면 TSMC도 애플을 빼면 제대로 된 3나노 고객이 없는 상황입니다. 그만큼 3나노를 활용하는 것은 팹리스 입장에서 부담이 큰 노드라는 것이죠. 일전에 그 TSMC 올 1분기 실적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AI 칩의 급성장이 TSMC 실적을 주도했지만 가장 최선단 노드라는 3나노는 부진했습니다. TSMC 올 1분기 실적에서 3나노 매출 점유율은 전체의 9%에 그쳤습니다. 23년 작년 4분기만 해도 15%였는데 무려 6%포인트나 빠진 것이죠. TSMC 입장에서 올 하반기엔 애플 이외에 다른 3나노 고객이 나올 것입니다. AP 쪽에서는 퀄컴과 미디어텍이 나올 것이고 프로세서에서는 인텔이 유력합니다. 소비자용 CPU에서는 인텔의 에로 레이크와 루나 레이크, 서버용에서는 그래나이트 래피즈와 시에라 포레스트 같은 칩 일부 다이가 TSMC 3나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. TSMC 3나노가 하반기엔 좀 바빠질 것이란 뜻인데요.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3나노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것입니다. 이미 그 엔비디아 호퍼 200, H200과 블랙엘, B100 같은 경우는 모두 4나노를 활용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죠. AMD의 MI300X도 4나노에 머물 것입니다. H200은 몰라도 차세대 GPU인 블랙엘은 3나노를 쓰지 않을까 다들 생각했었는데요. 아니었습니다. 이 4나노 파생 노드인 4MP 노드로 제작한다고 오피셜로 나왔죠. 이 4MP 노드도 4나노 파생 노드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플랫폼은 5나노를 같이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5나노로 실상 TSMC 매출에서 잡히고 있는 것이죠. 이 정리하면 하반기 TSMC 3나노 활용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당초 기대보다는 밑돌 것으로 봅니다. 그만큼 3나노의 활용 가격이 비싸고 팹리스 입장에서는 여러 부담이 큰 것이죠. 이 삼성 입장에서는 경쟁사인 TSMC 3나노 수주 현황을 짚어본 것은 삼성 3나노가 다시 재정비되기 때문입니다. 이 최근 삼성이 3나노 2세대 노드인 SF3 노드를 올해인 2024년 하반기 이 노드를 통해서 칩을 양산하게 된다고 공식화했습니다. 오피셜입니다. 삼성은 이때까지 3나노 초기 버전 1세대 버전인 SF3E, GAE라고도 하죠. 이 SF3E 공정을 통해서 암호화폐 채굴칩을 생산해 왔는데요. 그간 올해인 2024년부터 3나노 2세대 버전인 SF3 공정 기술로 양산할 것임을 줄곧 밝혀왔는데 최근에 다시 하반기에 SF3 노드를 통해서 칩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식화한 것입니다. 이 삼성은 내년인 2025년에는 3나노 3세대 버전인 SP3P 노드를 내놓는다는 입장인데요. 이 3나노 3세대 노드인 SP3P 노드가 나오기 전까지 TSMC 3나노에 맞서서 대항할 노드가 바로 SF3 노드입니다. 이 사실 삼성은 TSMC의 기술력에서 밀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반으로 팹을 최초로 구축한 파운드리가 삼성인 것도 맞는 것이죠. 트랜지스터 설계 변화에 수반되는 온갖 그 불가피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적용한 최초의 팹인 만큼 팹리스 입장에서는 노드가 더 성숙되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삼성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SF3 노드는 데이터 센터 제품을 포함한 더 큰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활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삼성으로서는 TSMC 3나노 1세대 노드인 N3B에 이어서 나오는 N3E 노드와 대항할 노드로 바로 SF3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
이 삼성은 이미 3나노에서 미국 업체의 서버 칩을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물론 업체명은 비공개로 했고 메이저 업체라기보다는 스타트업이 아닐까 추측은 하지만 성과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. 올 하반기 나오는 SF3 노드를 통해서 이 3나노 서버 칩도 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간 삼성은 차츰 AP를 넘어서 프로세서 수주에 성과를 내왔는데요. 삼성이 HPC 전문 제작 노드라고 최초로 밝힌 4나노 SF4X 노드의 첫 고객으로 미국의 AI 스타트업 그로크를 따냈습니다. 그리고 또 짐 켈러가 이끄는 그 텐스토렌트 칩도 4나노에서 수주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의 3나노 서버 칩에 이어서 2나노에서는 일본의 AI 스타트업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칩도 따냈습니다. 모두 메이저 칩은 아니지만 미래가 있는 스타트업들의 칩입니다. 삼성은 특히 4나노 노드도 더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4나노면 삼성 입장에서는 핀팩 기술을 적용한 마지막 노드입니다. 특히 3D 칩넷 저층에 사용하기 위해서 핀팩 기술 노드의 변형인 SF4를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입니다. 트랜지스터 밀도 개선이 계속 느려지면서 3D 칩 저층은 멀티타일 프로세서 설계로 전체 칩 성능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삼성은 SF4 노드의 변형을 통해서 서버 칩 등을 4나노에서 더 수주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삼성과 TSMC 간 3나노 대결, 4나노 대결이 볼만할 것으로 봅니다. 오늘은 삼성이 3나노 2세대 노드인 SF3를 통해서 칩 양산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을 짚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